안녕하세요.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Q&A 101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보험 설계사도 아닌데 왜 보험 방송을 하시나요?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간단하게 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비싼 비급여 항암약은 실비 보장이 안 되는지 설명드려보고 면책기간, 감액기간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그리고 동영상 잘 보고 있는데 굳이 책 살 필요 있는지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셔서 그것도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리모델링 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계사가 아닌데 왜 보험에 관련된 방송을 하게 되셨는지도 다음에 한번 Q&A 편으로 해서 풀어주세요. 너무나 궁금해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저도 왜 이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. 다만 이제 책을 좀 많이 봐보자. 그 생각을 좀 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 퇴사하기 1년 전에 1년 동안 책을 100권만 딱 어떻게든 읽어보자.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2권씩 정도 보면 1년에 100권을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00권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. 뭐 이대로 책을 더 많이 보면 뭔가 할 수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퇴사하고 나왔죠. 나와서 그 퇴직금 뭐 있는 동안 한 2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 읽자 해서 막 책을 좀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관심 분야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. 뭐 이게 여러 방면의 책을 보다 보는데 어느 순간 보면 비슷한 책을 막 집어드는 거예요, 내가. 그죠? 근데 이제 같은 분야 책을 또 많이 보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책은 또 금방 읽어요. 대충 내용을 이제 아니까. 그렇게 시작했던 게 뭐 재테크 분야, 자기계발 분야,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보험 쪽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. 잘 보이고, 이거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, 왜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?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, 그래서 해보니까 또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, 보험이. 그래서 보험책을 어떻게든 있는 거 다 구해서 한번 다 보고 나니까,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거예요. 실제로 제가 막 가입도 좀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아는 사람한테 뭐 적용도 해보고 해서 저만의 논리들을 좀 만들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글도 많이 써보고 그리고 방송도 좀 시작하게 되고 그 책도 내게 되고 뭐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근데 저 같은 포지션의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주로 보험 방송 하시는 분들이 설계사분들이 좀 많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계사분들은 보험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랑은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한 거죠. 저는 그냥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제가 보험 가입자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싸게 가입할 수 있나? 내가 어떻게 중요한 거 위주로 가입할 수 있나? 그런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. 주변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. 막연히 퇴사할 때는 그냥 책만 보자라고 했었는데.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도 해요, 개인적으로.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책을 다방면으로 많이 읽자.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데 책을 본다는 건 간접 경험이 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읽음으로써 내 속에 이렇게 체화시키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내가 관심 분야가 이쪽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찾아낼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쪽도 요런 쪽이구나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고 찾아내면 그거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분야의 책 뭐 10권, 20권, 30권 뭐 그 정도만 보면 뭐 거의 준전문가가 되거든요. 그럼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요.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계기가 됐다. 그리고 제 스스로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재미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.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작가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합니다. 덕택에 연로하신 시부모님 실손 가입시켜 드렸어요. 너무 잘하셨습니다. 실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유병자며 노후 실손이면 있는 줄 몰랐거든요. 이런 거 다 있습니다.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비싼 비급여 항암약은 실비가 안 되나요? 아니면 그것도 연간 5천만 원 이하는 실비보험 처리되는 건가요? 라고 하셨습니다. 돼요. 되는데 법정 비급여냐 임의 비급여냐 그런 차이인 거죠. 임의 비급여가 아직 국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죠. 그런 비급여는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뭐 1세대 실비는 뭐 40% 정도 보장이 된다. 뭐 그런 장점도 있죠.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런 것들 외에 나머지 비급여들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. 5천만 원 한도 내에서. 물론 이제 그런 법정 비급여 중에서도 이제 3세대 실비, 4세대 실비는 제일 많이 쓰는 거 3대 비급여 특약은 또 분리해서 한도를 걸어놨죠.
5천만 원 한도는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우리가 치료받는 비급여 항암약들이 보장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. 말기로 갈수록 기존 치료제로 어떻게든 다 안 되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것든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 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인정을 못 받는 임의 비급여 치료들을 좀 받을 수가 있게 되죠. 그럴 때는 실비의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일반암 진단비 우리가 가입한 거 그 진단 자금 가지고 유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. 그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일찍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. 보험료 우리가 아끼자고 하잖아요. 아끼는 거 가지고 건강검진 같은 거는 좀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건 실비 다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. 그거 안 될 것까지 대비해서 진단비를 조금 가입하는 거다. 그 정도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면책 가입기간이 뭔가요? 라고 하셨어요.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 손보사 상품 암진단비입니다. 여기 보시면 가입 후 1년 미만은 50% 지급한다 그랬죠. 지금 2천만 원 가입한 건데 1년이 안 지났는데 암에 걸리면 1천만 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반 지급하니까 그게 감액 지급이죠. 감액 기간이 1년인 거고 암 보장 개시일은 암을 언제부터 보장하냐? 계약일로부터 그날 포함해서 90일 지난 다음 날로 한다. 그죠?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90일이 면책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. 보장이 안 되는 기간.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3개월은 지나야 암에 걸려도 보장이 된다. 그렇게 보시는 거죠. 생명사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여기 보시면 2,400만 원 진단비짜리를 가입한 건데 2년 이후는 2,400이 나오는데 2년 미만은 1,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. 절반 나오는 거죠. 감액하는 거예요. 감액 기간이 여긴 2년이네요. 여기는 1년이었죠. 손보사, 생보사 이게 다를 수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암 보장 개시일이 90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면책 기간이 여기도 3개월이더라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면책, 감액 그런 기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그런 거 참고하시고 증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. 자, 동영상 너무 좋게 시청 중인데 도서 살 필요 있을까요? 안 사셔도 됩니다. 근데 도서관 가서 빌려는 보세요. 두 개 다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. 근데 도서관 웬만해서 가면 요즘에 다 있으니까 또 아니면 도서관 가서 신청하시면 책이 나올 거예요.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책으로 보는 거랑 또 영상 보는 거 좀 달라요. 책은 체계적으로 앞에서부터 이제 출판사랑 같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짜가지고 가능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쫙 있는 거잖아요. 또 요약도 잘 해놨고 뭐 그런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예,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동영상은 또 동영상 나름대로 제가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하니까 이거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. 둘 다 보시는 게 좋은데 부담되면 도서 사지 말고 도서관 가서 보시자.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